예, 안녕하십니까.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이제 9번째 강의, 오늘은 기록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번째 강의를 하고 10번째 기록의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이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그렇게 쉽게 풀어서 잘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기록 보존에 관한 그런 내용과 다음번 기록 활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쭉 강의를 들어볼 때 아카이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은 다 이제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우선 기록 보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은 이제 물질인데 기록은 물질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기록이라고 말하면 보통 정보가 각인된 물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에 저장이 되죠. 종이, 사진 같으면 인화지, 필름, 자기들 띈 자석 매체, CD나 OD 같은 플라스틱 등 이런 물질의 정보가 저장돼서 기록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물질은 변질을 해요. 변질하고 원래의 성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유지하는 일정한 수명이 있어요. 기록 매체 중에서 가장 수명이 오래된 매체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종이 한지 같은 경우는 500년 이상 수명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왕족실록 같은 것을 보면 만들어진 지 500년이 지난 그런 그 실록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전자 파일이 들어가 있는 CD 같은 이런 광디스크는 사실은 수명이 잘 짧습니다. 10년 이상 보존이 안 돼요. 보통의 그런 보존 환경에서 음악 CD 같은 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냥 보존하다 보면 10년, 15년, 뭐 길게 가면 20년 지나다 보면은 음악을 재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 중간에 튀죠. 아니면은 CD를 읽지를 못합니다. CD 플레이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존이라 그러면 이거를 기록 쪽에서는 얘기를 할 때 물질의 그 성질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그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존이라 그러면 두 가지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preservation, 또 하나는 이제 conservation 두 단어를 쓰는데 뜻이 조금 다릅니다. preservation 하면은 일반적으로 보존이라는 뜻이고 실제적으로는 무슨 보존 시설을 관리한다거나 보존 환경을 유지한다거나 하는 이런 보존 관리를 말합니다. 컨저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처리를 하는 것,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을 컨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잘 아시겠지만 불과 물이에요. 불이 나면 기록이 없어지죠. 홍수가 나면은 기록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종이 기록이든 필름 기록이든 쉽게 손상이 됩니다. 훼손이 됩니다. 특히 종이 기록은 물에 한번 빠졌다 그러면은 물에서 건져내자마자 젖어서 종이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잠시 후에 금방 곰팡이가 다 슬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과 물을 방지하는 게 기록 보존의 최대의 과제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제가 중요하다. 불나지 않게 하고 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존이라고 말할 때는 방제나 이렇게 방수, 방화나 방수, 불과 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것이 보호된 공간에서 보존 서고나
보존하는 방인데요. 이런 데서 얼마나 기록이라는 물질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최대한 오래 잘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존 환경을 항온항습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항상적인 온도, 항상적인 습도, 즉 온도와 습도가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일정하게 그 적절한 어떤 그 온도와 습도에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항온항습이라고 합니다. 유지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훼손된 기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록이 훼손될 수가 있는데, 그런 훼손된 기록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은 여러 다양한 매체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다른 종류의 물질에 따라서 보존 환경이라든지 보존 방식이 다르다. 이런 점에 대한 것이 이번 강의의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방화와 방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 추가한다면 방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책도 종이 문서나 이런 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먹는 해충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책벌레라는 것이 문서에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생겨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대량의 종이 기록이 있는 곳에는 쥐가 있어서 쥐가 그 기록을 쓸어 먹을 수도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방충이나 쥐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그 단체가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사무실이나 어떤 창고 같은데 서고를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방충입니다. 그러니까 방화를 하기 위해서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그 화재 안에 보존 소고 안에 있는 물질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물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벽이 일정 시간 동안 불이 나도 불이 붙지 않는 그런 불연 소재로 만든 그런 서고나 방에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록이 보존된 서고 안에는 반드시 송화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제 큰 아카이브에서는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소화 가스를 사용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면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보존 상자에 넣어서 그 물에 젖지 않게 하는 그런 방비를 하죠. 옛날에 어떤 그 대규모 아카이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서고에 물이 샌 적이 있었어요. 거의 발목까지 물이 막 쏟아졌는데 다행히 그 서고 안에 있던 기록들이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기록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기록들이 물에 젖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상이죠. 그러니까 기록을 그냥 뭐 어디서 뭐 비가 샌다거나 요새는 뭐 비가 새는 집은 없지만 그래도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무실이나 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누수라든지 그런 물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 상자에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상자가 일정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록을 보존하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존합니다. 대개 여러분들은 종이 문서에 보존을 하니까 종이 문서를 보존하니까 사진이나 인화질이거든요. 일정한 온도라고 그러면 한 20도 시내에 습도는 50도에서 60% 정도에서 보존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항온항습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고 습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럼 기록이 빨리 훼손이 됩니다. 보존 환경이라는 게 사람이 살기 적합한 환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된 기록은 이렇게 그냥 보존하게 되면 다른 기록을 또 오염시켜요. 곰팡이 있는 기록, 또 종이벌레가 있는 기록들을 같이 보존할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깨끗한 기록과 같이 보존하면 안 되니까 오염 여부를 확인해서 그 기록을 소독하고서 보존해야 됩니다. 이건 다음 장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이 분량이 적으면은 그냥 뭐 오동나무 상자라든지 와인 냉장고 같은 곳에도 이제 보존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록이면은 금고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와인 냉장고가 또 항원 혼습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에서 특히 저온이 필요한 경우 칼라 필름 같은 거는 아주 저온에서 보존을 해야 오래 보존한답니다. 이런 전문적인 아카이브에서는 그 0도 이하에서 그 냉동고에서 그 칼라 필름을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아주 극히 소량이면 그 냉동고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꽉 막힌 곳은 사실 기록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기본적으로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 공기 순환이 잘 되는 방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컴퓨터 설비를 이렇게 에어컨 설비를 해서 보호를 하는데 그런 에어컨 설비가 있는 방이 사실은 이제 보존 석고를 쓸 수 있는 방입니다. 물론 이제 에어컨을 계속 킨다면은 이제 전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온도의 변화가 많지 않은 장소를 선택해서 보존 서고를 만들고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장소가 있어요. 뭐 집이나 뭐 사무실 같은 곳에서 딱 일단 예를 들어 본다면은 습기가 차는 방, 곰팡이가 끼고 있는 방,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또 곰팡이가 낍니다. 이런 방은 피해야 됩니다. 또 무슨 창고에다 두는 것도 사실은 피해야 돼요. 지하 창고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거기 학교 교지가 있었는데 신설 고등학교가 창간호부터 6호까지를 다 모아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 잠깐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부모님이 그런 책들을 어떤 그 지하실에 보관했다가 전부 다 곰팡이가 슬어서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가슴 아픈 경험이죠. 그게 있으면 굉장히 학교로 볼 때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자료일 텐데 귀중한 자료일 텐데 전부 다 곰팡이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보일러 시접에 이렇게 기록을 둔 그런 공공기관을 본 적도 있어요. 보일러에서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옆에 기록을 뒀더라고요. 화재 위험이 있겠죠. 의외로 햇빛이 드는 방도 기록을 보존하기엔 좋지가 않습니다. 햇빛은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은 기록을 훼손시킵니다. 우리 사람 피부를 훼손시키는 것처럼 기록을 쉽게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방은 기록을 보존하기엔 좋지가 않고 만약에 그런 방밖에 없다면 햇빛을 차단하는 차단 커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비가 셀 수 있는 그런 또 물이 셀 수 있는 베란다나 다용도실 또 옆에 또 세탁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 사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보존해도 좋지 않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가 제가 여기 좀 빠뜨렸는데 그 기록을 보존하는 서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철제가 좋습니다. 녹이 안 쓴 철제가 좋습니다. 목재 서가는 벌레가 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겁죠. 다루기가 힘듭니다. 이동 자주 하지는 않겠지만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요새 그 앵글로 된 그런 저렴한 그런 서가를 만들어서 보존하는 게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자체로 들어가면 문서나 종이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은 삼성 종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누렇게 변해요. 열화된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렇게 누렇게 된 산성 기록은 우리가 이제 큰 아카이브에서는 그 탈산이라고 해서 산성을 뺀 다음에 보존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산성 기록은 따로 보존할 수밖에 없고 중성 그 종이에 싸가지고 중성은 종이 박스에 넣어서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중성 종이로 된 문서와 같이 보관하면 전부 다 누렇게 변해버립니다. 산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펜이 있어요. 보라색 펜이 있는데 그런 이렇게 대보면 산성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딱 확연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오래됐는데 누렇게 변했으면 이제 산성 종이로 된 문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이 기록은 환기가 필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도 물질이기 때문에 부패를 하고 부패한 가스가 나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헌책방에 가면 나는 냄새 같은 거죠. 그게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을 오래된 기록을 볼 때는 글쎄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보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기록을 넘기다 보면 또 곰팡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많습니다. 이 곰팡이는 사실은 위험한 발암 물질입니다. 이 곰팡이를 흡입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기록을 볼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활용하는 게 열람하는 게 좋습니다. 기록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기록을 수집하거나 이제 보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소독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소독하는 것의 주요한 행동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이나 이런 다른 매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인화된 거는 종이 기록과 보존하니까 그런 항원 환경에서 보존을 하되 이제 사진은 이제 인화 물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종이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끈끈하게 붙은 플라스틱 접착제에 붙은 그런 앨범에 부착된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사진을 이제 그 형태를 훼손합니다. 오래 두면은. 그래서 이런 앨범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보기는 좋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종이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렇게 다 쉽게 볼 수 있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앨범이 되어 있어서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사진을 넣어서 보존을 하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플라스틱 자켓이라고 표현했는데 필름이나 사진이나 슬라이드는 이런 플라스틱 자켓에 넣어서 이제 보존을 합니다. CD나 DVD 같은 이런 광학 디스크도 플라스틱 자켓이나 종이 봉투에 넣어서 보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자켓에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보존할 때는 그 표면에 분류 번호라든지 그 기록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있는 그런 레이블을 이제 뭐 인쇄하거나 뭐 수기로 적어서 거기다 붙여놔야 됩니다. 종이 보존 봉투는 소모품이에요. 일정 기간을 썼다가 안에서 낡아지거나 여러 표시가 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지 바꿔도 됩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기록물을 식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겉에서 잘 확인할 수 있게 그 분류 번호라든지 식별 번호가 있는 그런 정보가 기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가 많지 않거나 뭐 특히 사진, 비디오 테이프 등은 나중에 이미지가 많이 변해요. 그래서 디지털화를 해서 전자 파일로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디지털화로 할 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디지털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카메라로 찍어서 디지털 파일, 전자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프린터에 요새 다 그 스캐너 기능이 있습니다. 그 스캐너를 활용해서 디지털 기록, 전자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문서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면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그 매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PC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활용 꺼내 보기가 쉽죠. 검색해서 보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게 분량이 많을 때는 이게 상업적으로 이런 것을 디지털화를 해주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단체 아카이브를 만들다 그럴 때는 그런 업체를 물색해서 업체에다가 디지털화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화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를 할 때 이것이 분류가 잘 돼 있느냐, 그 분류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분류 체계에 있는 그런 기록물의 계층이 있다는 거죠. 기록물 처리나 기록물 건으로 그 목록 작성을 하는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기록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디지털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분류 체제를 만들어서 분류를 다 해놨으면은 그런 그 디지털한 이미지를 번호를 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연결하면 됩니다. 시간 많은데 그런 거 천천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업체에 맡길 경우 요새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A4 같은 경우 한 장에 뭐 몇십 원 한다, 몇백 원 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따라서 아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분류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만 하는 거나 그러면은 비용이 훨씬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어떻게 소독하고 깨끗하게 이제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록물을 소독을 해야 돼요. 근데 소량의 기록물은 살충제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독 가스로 소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소독 가스가 우리 인체에 혹시라도 유해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 살충제도 우리가 막 맡으면 좋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방에서 살충제 할 때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막 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뿌린 다음에 나중에 가라앉은 다음에 뭐 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그러죠. 살충제나 소독가스 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 방독면 같은 거 쓰면 아주 좋겠죠. 실제 대규모 아카이브에서는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많은 양을 쓸 때는 살충제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진공 공간에다 넣어서 산소가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면 해충이 다 죽습니다. 혹은 질소를 투입해서 산소가 없게 만들어 가지고 며칠 동안 놔두면은 그 기록물의 해충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기록물 안에 있는 해충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뭐 사무실이나 집에서 어떤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질소를 넣어서 한다면 질소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소 가스 통이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질소 가스가 굉장히 저온이에요. 잘못 만들면 저온으로 인한 동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질소가스가 뭐 유용한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들으시고 잘 아시겠고 실제 이런 아카이브에서는 진공이나 질소를 사용해서 소독을 한다. 살충제를 쓰는 경우는 요새 드뭅니다. 여러분이 소량으로 기록물을 소독할 때는 살충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기록물이 곰팡이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냄새가 좀 나거나 그럴 때 아주 곰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밀폐된 어떤 그런 상자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윗면이라도 투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무 장갑을 밀착시켜가지고 고무 장갑을 밑에 놓고 뚜껑을 연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있는 문서를 집어넣고 그 솔로 다 털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곰팡이를 털어내는 솔로 먼지가 많이 일어나서 다턴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그 먼지가 곰팡이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그 상자에서 꺼내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유해하고 몸에 해로울 수 있고 완전하지 않은 작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할 때는 이런 상자에서 작업을 하면서 진공으로 다 곰팡이를 빨아들입니다. 진공 소재기로 빨아들여요. 집에서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야외 공간, 뭐 마당이 있으면 마당, 옥상이 있으면 옥상 이런 데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런 상자를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털어낸 곰팡이를 처리할 수 있는 봉투라든지 뭐 자동차에 있어서는 뭐 진공 소재기 같은 걸 빨아들여서 그것도 잘 털어야 돼요. 막 털면 곰팡이 먼지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요새 이제 겨울철에 대해서 아주 상큼한 귤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 귤이 사실 잘 상해요. 이게 짓무르다 보면은 아주 파란 곰팡이가 잘 씁니다. 그러면 되게 버리는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걸 어디 좀 잘라서 먹겠다고 물에 닦거나 그러다가 그 파란 곰팡이가 아주 공기 중에 아주 쫙 퍼지면은 상당히 몸에 해롭습니다. 그렇다고 뭐 귤을 사 드시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곰팡이가 없게 잘 보존해서 드시고 물기가 많으면은 귤이나 과일의 표면에 곰팡이가 씁니다. 그러니까 문서도 마찬가지로 물기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쓰는 겁니다. 물이 아주 많은 경우는 물에 빠진 기록이죠. 뭐 누수가 됐거나 홍수에 기록을 놔둔 장소가 이렇게 물에 젖었다. 뭐 우리 서민들 이렇게 반지하에 사는 분들, 또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뭐 심지어 1층까지도 물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중요한 기록들이 다 물에 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루이지애나에 그 댐이 터지는 날, 흘러가는 미시시피 강에 그 댐이 터지는 바람에 도시가 전체에 그냥 물에 젖은 적이 있죠. 그때 그 루이지애나에 있는 그 아카이브도 전부 다 물에 젖어가지고 그 대량의 기록물들을 다 이제 막 곰팡이가 쓰고 그랬는데 또 한여름에 홍수가 나면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물에 한번 젖은 기록이 하루만 지나면 전부 다 까맣게 곰팡이가 써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처리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얼려야 됩니다. 물에 젖은 기록은 냉동기를 비워서 냉동해서 얼린 다음에 조금씩 꺼내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꺼내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제 해동을 하면서 한 페이지서부터 말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에 젖은 기록물을 다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물에 젖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만원짜리 이렇게 한 묶음 어디다 보관했는데 무너졌다고 해서 버릴 수 없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막 선풍기 틀고 막 드라이어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말리는 게 나오죠. 종이는 사실 종이 화폐 5만원짜리 만원짜리 화폐는 그 종이 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질기고. 근데 그것도 물에 젖으면 잘 찢어져요. 그래서 살살 잘 하나씩 꺼내서 한지같이 혹은 흡수지가 있어요. 종이 문서도 마찬가지. 흡수지에 일단 물기를 좀 흡수시킨 다음에 요새 흡수지를 쓰는 게 주로 종이 타월이죠. 이렇게 키친 타월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부엌에서 쓰는 종이 타월을 종이를 여러 개 깔아서 거기다 이렇게 물기를 흡수시킨 다음에 이제 드라이어로 말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선풍기로 이렇게 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을 쓰면은 어느 정도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젖은 문서를 이제 보존 처리를 할 때, 복원 처리나 보존 처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서로
떡이 되게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제 기록에 이제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인쇄된 내용들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파일, 전자기록, 여러분 뭐 디스크에 있다거나 뭐 USB에 있다거나 혹은 이제 CD 같은 데 있는 기록도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석이나 이런 CD 같은 것이 물리적으로 훼손된 기록은 정말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제 영상 같은데 디지털 기록을 포렌식을 하는 복구하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그 기록을 복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의뢰하는 게 보통 하드 드라이브, 옛날 플로피 디스크가 이제 자성이 상실돼서 그것을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 분량당 뭐 얼마 이렇게 받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록만 복원해야 되는데 그 디스크 자체가 필요한 것만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디스크 안에 잡다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필요한 기록이 뭔지 골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원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임시 방편은 이게 그런 오래된 그런 훼손된 디스크나 하드 드라이브를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복원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가 좀 싸지는 않은데 복구할 양이 꽤 있고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PC를 활용해서 연결해서 그런 그 하드 드라이브나 그 디스크에 있는 기록들을 복원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죠. 왜냐하면 업체에 맡기면 워낙에 비싸요. 이런 경험은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전자기록은 그 매체가 그 수명이 짧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매체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10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새로운 매체, 새 제품이죠. 포장을, 비행기 포장을 딱 뜯은 새 매체에 복사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인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언제 내가 이거를 새로운 매체에 복사했다라고 날짜를 적어두는 게 좋을 수가 있죠. 요새는 편리한 게 네이버나 구글 뭐 이런 다음 포털 등에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네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갖고 일정한 분량은 거기다 그냥 전자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사진 같은 그런 파일이 많을 때 뭐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된다 그런 비용이 들죠. 보통 한 달에 10,000원 이상 내는 그런 서비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 보존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그 대규모 회사에서 여러 가지 보안 조치, 보호 조치를 잘 하고 있는 데서 저장하기 때문에 거의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 보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보존의 목적이라든지 보존의 의미든지 또 실제 보존 처리를 하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9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